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밤 11시가 넘었다고요. 서울 명동의 밤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놀라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호세 가르시아입니다. 멕시코 국영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멕시코는 아름다운 해변과 마야 문명의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이 있답니다. 아침 뉴스를 틀면 늘 이런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마약 카르텔 간의 총격전,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이제는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멕시코의 모습이죠. 제가 PD로서 첫 큰 프로젝트를 맡은 것은 5년 전이었어요. 주제는 멕시코의 숨은 보물들이었죠. 전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답니다. 티칼마야 유적지의 웅장한 피라미드, 칸쿤의 에메랄드빛 해변, 과나우아토의 알록달록한 골목길, 카메라에 담긴 멕시코는 그야말로 천국 같았어요. 하지만 카메라 밖 현실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들어가긴 위험해요. 현지 가이드의 말에 저희 팀은 촬영을 중단해야 했어요. 아름다운 해변 뒤편 마을이 마약 카르텔의 영역이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멕시코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요. 그 후로 저는 조국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저를 멕시코의 어두운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죠. 작년 겨울, 저는 시날로아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마약 카르텔 간 충돌로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진 상황이었죠. 탕탕탕, 총성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저희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촬영을 이어갔어요. 그때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겨우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아저씨, 우리 마을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우리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라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방송 이후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제작팀 중 한 명은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니까요. 멕시코의 문제는 단순히 치안 불안뿐만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화려한 리조트 바로 옆에 빈민가가 있는 광경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모순된 풍경에 가슴이 아팠죠. 호세, 우리 애들 좀 찍어주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좋겠어요. 빈민가의 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메라를 들이대자 아이들은 신나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허름한 집들과 쓰레기 더미를 보며 저는 또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실업 문제도 심각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조카 미겔도 그랬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삼촌, 나 이제 어떡하지? 카르텔에서 일하라고 계속 꼬드기는데 미겔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나르코 컬처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카르텔 보스들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문화죠. 명품, 호화로운 파티, 권력,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폭력과 범죄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모습,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을 떠올리며 다짐했죠. 어떻게든지 우리 멕시코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항상 위험하고 불안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며칠 전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멕시코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1995년 삼성전자가 티juana에 TV 생산 공장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더 찾아보니 그 즈음 LG전자도 멕시코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깜짝 놀랐죠.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 2000년대 초반에는 현대모비스가 그리고 얼마 뒤에는 기아자동차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수만 개의 직접 일자리와 더 많은 간접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죠. 특히 티우아나, 몬테레이 같은 도시들이 크게 발전했죠. 경제가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치안도 안정됐더라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범죄에 빠질 이유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 시절 멕시코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특히 멕시코시티 근처의 피라미드 유적지 사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웅장한 피라미드와 주변의 푸른 풀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곳곳에 비슷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인류가 원래 하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우리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멕시코 사람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고 덕분에 범죄율도 떨어졌죠. 특히 국경도시 티후아나의 변화가 컸어요. 그곳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의 실업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대요. 예를 들어 티후아나의 경우 1995년에는 실업률이 7%였는데 2005년에는 3%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닌가요? 물론 아직도 치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티후아나 같은 곳은 여전히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변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멕시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기 시작했대요. 한국식 경영 방식, 특히 근면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 삼성전자 티후아나 공장에서 일하는 멕시코 직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시간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10분 일찍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됐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의 대학 진학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알게 되니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위험하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근면성실함,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죠.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고 노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었죠. 우리가 한국의 좋은 점은 배우되 우리의 문화와 가치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직접 취재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멕시코 직원들, 지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티후아나의 한 노인과의 대화예요. 그분은 삼성 공장이 들어오기 전과 후의 티후아나를 모두 경험하셨대요. 예전에는 이 동네가 정말 위험했어요. 밤에는 절대 나갈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리에 가로등도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더 활기차졌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멕시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문화와 경영 방식은 어떤지 더 깊이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이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들이 우리 멕시코에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면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답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행이 저와 우리 멕시코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치안이었죠. 멕시코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띄었죠. 처음엔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감시가 심한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CCTV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그 말을 듣고 보니 CCTV가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CCTV가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가이드는 2019년 통계를 보면 CCTV 덕분에 해결된 범죄가 무려 26,000건이 넘는다고 말해주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가이드가 제안하더라고요. 호세 씨, 잠깐 근처 산책 어떠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가이드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반신반의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심지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멕시코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물었죠.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총기 소지도 불법이고 강력범죄도 매우 적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가이드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총기 소지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대요. 총을 소지하려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엄격한 관리하에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총기 관련 범죄가 거의 없다고 했죠. 2019년 한 해 동안 총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니요. 믿기 힘들었죠.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놀랐어요. 뒷토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들은 도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멕시코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잠시 들른 카페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 여성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가더니 10분이나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았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는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 빠르게 찾아줬다는 내용이었죠. 가이드가 말하길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꽤 흔하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의 8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간대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경찰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멕시코에서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거의 포기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바로 마약에 대한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마약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마약을 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때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거의 없어요. 마약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죠. 가이드의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멕시코에서는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멕시코와 비교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 한국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께 한국의 낮은 범죄율 비결에 대해 물어봤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와 법 집행의 엄격함이에요. 그리고 CCTV 같은 기술의 도움도 크죠. 그분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멕시코도 노력하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의 안전한 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들에 주목하게 됐죠. 이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 인상 깊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로비에는 최신 스마트폰과 TV,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술력에 정말 놀랐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삼성의 역사와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1938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자제품 분야에서 급성장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혁신을 추구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마인드가 바로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멕시코에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날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정밀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죠.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런 선진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멕시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본 것들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안전한 거리,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엄격하지만 효과적인 법 집행.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멕시코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멕시코에 돌아와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죠. 바로 멕시코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우리 멕시코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후아나에 있는 삼성전자의 TV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최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멕시코 근로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TV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든 제품들이 멕시코는 물론 중남미, 미국으로도 수출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멕시코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게다가 최근에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추가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TV를 넘어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안전한 거리와 발전된 기술, 그리고 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담아냈죠.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한국의 안전한 거리, CCTV 시스템, 엄격한 총기 규제,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 등을 자세히 다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우리 멕시코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죠.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CCTV를 더 설치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해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요. 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저는 한국의 경제 기적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죠. 우리는 서울의 대학들과 기업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모습을 담았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수출 중심 정책을 다뤘어요. 부산항의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소개했죠.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멕시코 전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공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정부도 움직였어요. 교육부는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산업통상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라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어요.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혁신 정신은 분명 배울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 멕시코만의 길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멕시코 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국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어요. 저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고 믿어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방영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죠. 호세 씨,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은 한 젊은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당신이 호세지. 우리 비즈니스에 왜 괜한 참견이야. 마약 카르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보았던 안전한 거리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죠.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해야 해요. 놀랍게도 그들 중 한 명이 잠시 망설이더니 내 딸, 의사가 되고 싶어 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마약 문제, 총기 폭력, 교육 문제,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죠.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었죠. 언젠가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멕시코의 기적이 되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우리 멕시코도 한국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력이 우리 멕시코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멕시코 방송 PD의 한국 방문과 변화의 여정 어떠셨나요?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변화를 꿈꾸게 되는 여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사회 시스템,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현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나라의 발전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